파리장서 낭독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낭독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김창숙 선생님의 후손이신 김주 선생님, 그리고 김규식 선생님의 후손이신 김신희 선생님, 그리고 137인 서명자 중에 한 분이신 고예진 선생님의 후손이신 고광본 선생님, 그리고 파리장서의 의미를 현재로 확장한다는 뜻에서 여기 성균관대학교 재학생인 김도겸 학생이 낭독을 맡아주셨습니다. 중요 부분을 발췌해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본은 자료집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낭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파리평화회에 보내는 글입니다. 한국유림 대표 박종석 등은 파리평화회의 대표 여러분에게 상과 글을 받들어 올립니다. 하늘은 위에서 땅은 아래에서 덮어주고 받쳐주고 만물은 그 사이에서 길러지니 큰 밝음이 두루 비치고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 이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툼으로 강국, 약국으로 나뉘어지고 힘으로 남의 땅을 빼앗아 차지함으로 큰 나라, 작은 나라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여 나아가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치고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빼앗아 차지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지금 하늘이 어질고 훌륭한 대표 여러분을 보낸 것은 하늘의 본 뜻을 잘 받들어 큰 밝음을 비추고 위대한 변화를 일으켜 온 세계가 대동의 세계로 돌아가 만물이 각각 그 본성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나라가 평등하고 온 세계가 하나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파리장서를 전달받아 파리 강함의 당시 배포를 하셨던 도사 김규식 선생의 증소료 김신희입니다. 네. 우리 한국은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토가 3,000리요, 인구가 2천만으로 4천여 년을 이어온 한반도 문명국으로서의 지위를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세계 여러 나라가 무시할 나라가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근래 힘센 일본이 밖으로는 힘으로 조약을 맺게 한 다음 국토를 빼앗고 황제의 자리를 폐지하여 세계에서 한국을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그간 일본이 한 짓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병자 1876년에 강화도에서 우리나라 대신과 조약을 체결했고 을미 1895년 청나라 대신과 시모노세키에서 조약을 맺을 적에 한국의 자주 독립을 영구히 준수한다라는 것을 문서화했습니다. 계묘 1903년 러시아에 선전포고할 당시에도 여러 나라의 공군을 보내 한국의 독립을 공고히 한다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는 세계 모든 나라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얼마 되지 않아 온갖 교묘한 계략과 구짓으로 안으로 협박하고 밖으로 속여 독립을 보호로, 보호를 합병으로 바꾸었습니다. 한국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었다라고 둘러대며 세계 각국이 합의한 공정한 논의를 피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손안에 한국이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계 여러 나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낭독자라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왔습니다. 그런데 앞에 훌륭한
이 강의를 듣다 보니 제가 감히 껴도 되나 굉장히 긴장을 해서 많이 떨었습니다. 이런 귀한 자료를 낭독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카르장서 낭독 드리겠습니다. 고종황제 장례식 날에 모든 종교와 각 사회단체, 남녀노소가 독립만세를 부르며 우리 임금님의 영혼을 위로하였습니다. 비록 일제의 체포와 매질로 죽음의 행렬이 눈앞에 닥쳐왔지만 맨손으로 앞다투어 나서며 죽음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풀지 못한 억울함이 오래 쌓이면 반드시 터져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대표 여러분들이 기회를 만들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줬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만물을 낼 때 반드시 저마다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작게는 물고기와 조개, 곤충도 모두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 되고 나라가 나라 되는 것 역시 바로 저 자신과 제 나라를 다스릴 능력을 갖췄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이 비록 크지는 않지만 삼천리의 영토와 2천만 명의 인구와 4천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나랏일을 맡을 능력을 갖춘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처음부터 일본이 다스려 주기를 기대했겠습니까? 천리 거리면 습속이 다르고 백리 떨어지면 풍속이 같지 않습니다. 저 일본은 한국이 스스로 독립할 수 없어 자신들의 통치 방식을 우리나라 풍속에 올려 다스리려고 한다지만 풍속이란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른바 대신 다스린다는 것은 오히려 혼란의 빌미가 되니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평화회의에서 한국이 오래전부터 일본에 복속되기를 바란 지 오래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한국인이 스스로 한국인인 까닭은 오로지 그 영토와 풍속이 오래전부터 결정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온 세계가 새롭게 바뀌는 날을 맞이했으니 우리의 나라가 있고 없음이 이번 회의에 달려 있습니다. 나라가 없이 사는 것이 나라가 있으면서 죽는 것보다 못합니다. 외진 구석에서 말라 죽느니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 나가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대표 여러분들이 아무리 현명하시더라도 직접 보지도 듣지도 못한 깊이 감추어진 우리나라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주시길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에 짧은 한 장의 서신에 여러 동지의 마음을 담고 10년 동안 겪은 사실들을 갖추어 하늘끝 만리 밖에서 대표 여러분들께 받들어 올립니다. 차오르는 슬픔으로 무슨 말을 아를지 모르겠습니다. 대표 여러분들께서 애틋한 마음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들을 널리 모아 공정한 판단의 논의를 두루 확대하여 큰 밝음이 두루 비치게 하고 커다란 변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종석 등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을 수 있게 되고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세계에 매우 다행한 일이며 대표 여러분들이 맡은 업무도 훌륭히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종석 등은 함께 죽을지언정 맹세코 일본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우리나라 2천만 생명만이 천지에 길러주는 기회에 소외될 것이며 널리 확산되는 평화의 기운에 동참할 생각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네, 뒤에 부분도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건국 4252년 3월 유림대표 곽종석 외 136인